골프를 안 치는 사람도 모두 아는 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 타이거 우즈. 그를 실제로 본 사람들, 특히 골프 대회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며 추종하는 수백 수천의 팬들과 함께 그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전설이 뭔지 알 수 있다. I'm legend. 지금 이 순간 생존하는 사람들 중 나는 전설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역사상 수없이 많았던 스포츠 스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레전드의 반열에 오른 그의 모습을 나는 2019년 마스터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거대한 갈대밭처럼 12번 홀 티박스 주위를 가득 메운 페이트론들 사이로 그의 모습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이탈리아가 낳은 포커페이스 몰리나리는 티샷을 물에 빠뜨렸다. 순간 그의 불운에 안타까워하는 탄식 대신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를 외치는 수천의 목소리는 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함성은 그날 오후 벌어진 타이거의 메이저 부활을 알리는 팡파레였던 것이다. 그는 샘 스니드의 82승 다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고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 15승을 기록하며 잭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18승 다승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 그가 잭의 기록을 경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변함없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 중에 하나로 기억할 것이다. 바비 존스, 샘 스니드, 벤 호건, 잭 니클라우스. 골프의 레전드는 모두 자신만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한 해에 미국과 영국 양국의 아마추어와 프로 메이저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존스, PGA 투어 통산 82승이라는 대기록을 처음 세운 스니드, 마스터즈, 디 오픈, US 오픈, PGA 챔피언십의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5명의 커리어 그랜드슬래머 중 하나이자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버스 충돌 사고 1년 후 기적적으로 재기하여 US 오픈을 우승했던 호건, 메이저 18승의 대기록을 세우고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단 수백여 개의 골프장을 설계한 니클라우스. 과연 이들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대체 불가한 그들의 스토리는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을 유니크한 그들만의 역사인 것이다.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천재라고 부른다. 하지만 타고난 천재성도 뼈를 깎는 훈련과 치밀한 자기관리 없이는 빛을 발하기 힘들다. 음악, 미술, 스포츠와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 이를 발휘한 천재들은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막대한 재산도 얻게 된다. 하지만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그들의 삶도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뒤에 드리워진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한다. 융 심리학의 권위자 로버트 존슨은 그의 저서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심리의 어두운 측면인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 내면에 숨기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부분들의 정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림자의 존재와 마주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런 그림자의 크기는 사회적인 성공의 크기와 비례하는지도 모른다. 타이거 우즈를 보면 마이클 잭슨이 떠오른다. 문워크로 80년대를 평정했던 팝 음악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은 걸음마를 뗀 순간부터 평범할 수 없었다. 자식들의 음악적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한 그의 아버지 조 잭슨은 잭슨5란 그룹을 만들어 아이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그의 훈련 방식은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 잭슨5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보이그룹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린 마이클 잭슨은 독보적이었다. 어릴 적부터 각종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기를 끌던 그는 성인이 돼서도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팝 음악의 역사는 마이클 잭슨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악사에 크나큰 업적을 세웠다.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마이클 잭슨에게 친구가 있었을까? 부와 명예 모두를 거머쥔 그는 네버랜드라는 그만의 왕국을 짓고 무대 외의 삶에서 속세와 단절했다. 영원히 피터팬처럼 살고 싶었던 그는 2009년 약물 과다로 사망할 때까지 그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레전드 중엔 타이거 우즈도 포함된다. 특전사 출신 아버지 얼 우즈의 지도 아래 골프 천재로 유명해진 타이거 우즈는 어린 시절부터 TV쇼에 출연하고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이후 각종 주니어 대회를 석권한 그는 프로로 데뷔해서도 거침없는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대회 마지막 날 빨간 셔츠를 입은 그를 대적할 상대는 없었다. 그가 보여준 우승을 향한 의지와 집중력은 상대 선수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에게 감히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았고 그의 아우라는 그런 행동을 허용치 않았다. 페어웨이를 걷는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하지만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도 자신의 그림자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바닥까지 추락했다. 세상이 그에게 쏟아부은 관심과 기대가 감당키 힘든 스트레스로 돌아온 걸까? 2009년 말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사생활의 어두운 면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의 선수 생활도 가파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아내에게서 버림받고 캐디까지 그를 떠났을 때 그를 칭송하던 각종 언론 매체들은 그의 추락을 대서특필했고 다시는 그가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는 생애 15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듯 했다. 타이거 우즈는 재작년 초에 큰 사고를 당했다. 당시 SUV 차량을 몰고 호텔을 떠날 때부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렸다고 하는데 차가 전복되며 양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천만다행히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홀로 달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10개월의 재활 후 작년 가을 다시 돌아온 타이거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쏙 빼닮은 아들이 서 있었다. 타이거 우즈는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 몸과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클 잭슨과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란다.